구름 위의 제국, 시그니엘의 추락 마이너스 20억 폭락의 진실을 밝힙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집.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555m 상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산다는 것.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단순히 비싼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0.1%의 성공을 증명하는 상징 그 자체였죠. 2017년 첫 공개 당시 시장의 반응은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평당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가장 작은 평수가 40억 원대에서 시작해 펜트하우스는 무려 370억 원.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를 과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앞다투어 입주하면서 시그니엘은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아지트라는 황금빛 아우라를 갖게 됩니다. 시그니엘에 산다는 말 한마디가 곧 계급이었습니다. 신화의 균열, 충격적인 숫자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신화는 불과 몇 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보면 80억 원에 거래됐던 곳이 1년 반도 안 돼 60억 5천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2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한 것입니다. 다른 매물들도 1년 내 10억 원씩 폭락하는 등 최근 시그니엘의 실거래가는 과거 최고점 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 때문일까요? 그런데 같은 시기 용산의 나인원 한남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시그니엘 가격이 수십억씩 떨어질 때 나인원 한남은 오히려 50억, 60억씩 급등하며 200억, 250억 원에 거래되면서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럭셔리 자체를 외면한 게 아니라 시그니엘이 말하는 럭셔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시를 택한 집주인들의 계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습니다. 1년 넘게 공실로 두면서도 월세를 낮추지 않는 집주인들. 매달 수백, 수천만 원의 관리비 손해를 보면서도 왜 빈집을 그대로 둘까요? 여기엔 처절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고정비용. 월세 한 푼 못 받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가 나갑니다. 실제 공개된 관리비 고지서 월 685만 원.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세후 월급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둘째, 낮은 월세 계약의 공식 기록. 월 2천만 원을 1,500만 원으로 낮춰 계약하면 이 기록이 남습니다. 향후 매수자들이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자산가치 하락의 악순환. 월세 500만 원을 깎으면 연간 6천만 원 수입이 감소되고 이를 자본환원율 3%로 계산하면 집값 20억 원 하락의 근거가 됩니다. 매수자에게 이 집은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하는 셈입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선택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관리비를 내는 예측 가능한 출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억 원짜리 자산의 치명적인 가치 하락을 감수할 것인가. 주거 공간으로서의 치명적 결함. 1. 열리지 않는 창문. 100억짜리 집인데 창문이 안 열립니다. 초고층 빌딩이라 안전 문제로 창문을 아예 못 열게 설계되었습니다. 대신 천장의 중앙 공조 시스템이 강제 환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4년차 유튜버는 예전만큼 공기가 맑지 않아 공기청정기를 따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자연환기가 안 되는 밀폐 구조는 곰팡이 문제에도 치명적입니다. 수백억짜리 최고급 주거 공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신선한 공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많은 이들이 이를 주거지로서 돌이킬 수 없는 단점이라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관리비의 구조적 문제. 월 685만 원의 관리비를 분석해보면 43.4%가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6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 유지 고급 인력의 인건비에 들어가는 셈이죠. 초고속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비만 9억 원이나 들고 법적으로 오피스텔이라 아파트보다 공용 면적이 넓어 부담이 가중됩니다. 3. 일상의 불편함들. 지하 주차장에서 집까지 배달음식 받으려
엘리베이터를 서너 번 갈아타야 하는 미로 같은 동선에 천장 히터 방식이라 한국인이 사랑하는 따뜻한 아랫목의 맛이 없습니다. 모든 게 건물 안에서 해결되니 밖을 나갈 일이 없고 자연을 느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한 입주민의 한 줄 평 오래 살기는 힘든 곳. 전청조 사기 사건과 브랜드 추락. 시그니엘의 명성에 치명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청조 사기 사건입니다. 전청조에게 시그니엘은 단순히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기극 신뢰도를 높여주는 가장 완벽한 무대이자 소품이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그녀는 시그니엘의 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수십억 원의 사기를 치는 동안 시그니엘이라는 이름값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기꾼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비밀은 시그니엘의 법적 신분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임대차 규제가 느슨했고 입주자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단기 월세 계약이 쉬워 부자 코스프레에 최적이라서 나인원 한남 같은 최고급 아파트가 철저한 검증으로 입주민 커뮤니티의 품격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플렉스 문화의 성지가 된 비극. 어느 순간부터 시그니엘은 소위 플렉스 문화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는 유튜버들에게 시그니엘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인증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청조는 시그니엘에 살던 다른 유튜버에게 접근해 그 사람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그니엘의 브랜드 가치는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부자들의 주거지라는 이미지 대신 과시하기 좋아하는 졸부들의 일시적 쇼룸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과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부유층들이 이곳을 꺼리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대의 종말. 시그니엘의 문제는 사실 시그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를 피할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세대당 주차는 겨우 한 대뿐, 부족한 사생활 보호와 자연과의 단절 등 진짜 럭셔리가 갖춰야 할 기본을 모두 놓쳤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차가워지자 비싼 분양가 대비 턱없이 낮은 임대 수익률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고 지금은 무더기 공매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콘크리트 무덤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론 진짜 럭셔리란 무엇인가? 시그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짜 럭셔리는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 분양가가 얼마냐 하는 숫자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의 질, 내 집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화, 나를 둘러싼 이웃들의 품격, 자연과의 조화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입주민들에게 하늘 위 천상의 자리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결국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풍경의 진짜 대가는 어쩌면 집을 진정한 쉼터로 만들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모든 것들과의 단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그니엘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럭셔리 주택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펜디 아파트의 몰락 마이너스 530억 증발의 전말. 성공의 상징, 강남.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 그리고 강남을 떠올리실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강남은 단순한 지역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취의 증거이자 계층 상승의 완성이었죠. 강남의 집 한 채는
한국인의 아메리칸 드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강남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억짜리 꿈의 좌초. 한 채에 200억 원. 하지만 단순히 비싼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하우스 펜디가 당신의 재산 증명서와 경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평가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 인테리어 바이 펜디 카사. 분양도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상위 0.01%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될 거라던 이곳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현재 부지 가격만 53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대의 변곡점. 이것은 단지 한 건설 프로젝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브랜드와 위치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던 시대의 종말. 강남이라는 주문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 진짜 가치와 허상의 구분이 시작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한때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야심찬 출발.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든트리 개발이라는 시행사가 강남 논현동의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예술작품을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하이엔드 브랜드 포도 FORDO는 이미 업계에서 프리미엄 개발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품이 집을 짓는다는 발상. 당시 부동산 시장엔 흥미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드래곤의 12억짜리 의자, 150억 원을 호가하는 나인원 한남의 집값. 초부 유층의 세계에서는 주거 공간 그 자체가 하나의 명품 컬렉션이 되어가고 있었죠. 수억 원짜리 가구와 그림들로 채워진 집.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명품 브랜드가 공간 전체를 디자인하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명품 레지던스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아르마니 카사, 두바이의 불가리 레지던스, 마이애미의 포르쉐 디자인 타워. 이들은 모두 부호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명품으로 통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그 물결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펜디라는 선택. 시행사가 선택한 파트너는 이탈리아의 명문 하우스, 펜디였습니다. 전례 없는 협업 방식.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 라이선싱이 아니었습니다. 펜디의 전면 참여. 건축 설계 초기 단계부터 펜디 디자인팀 투입. 모든 세대의 인테리어를 펜디카서가 직접 큐레이션. 가구, 조명, 침구, 식기에 이르기까지 펜디 제품으로 풀 패키지 구성. 아시아 최초 펜디카사 레지던스라는 타이틀. 프로젝트의 규모. 지하 7층, 지상 20층. 총 29세대 극소수 공급 전략. 예상 분양가 150억 200억 원. 이는 당시로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 상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게임. 그런데 정말 파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집. 입주 자격 심사 프로세스. 자산 규모 증명 서류 제출. 직업 및 경력 증빙. 사회적 평판 자료 제공. 이탈리아 펜디 본사로 서류 송부. 본사의 최종 승인. 이것은 마치 프라이빗 클럽의 회원 심사와 같았습니다. 중세 귀족 자기를 검증하던 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한 셈이죠. 마케팅의 심리학. 이 전략 뒤에는 정교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희소성의 극대화.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선택받아야 사는 곳. 배타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입주민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 되는 구조.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이 프로젝트를 다뤘고 부동산 업계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800억 원의 도박 마이너스 브릿지론의 함정.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위험천만한 자금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단기 대출. 2021년 초기 자금 조달. 1,800억 원 규모 브릿지론 실행. 논현동 114번 지구 아모레퍼시픽 사옥 부지 1,520억 원의 매입. 나머지 280억 원은 초기 개발 비용으로 투입. 브릿지론의 본질.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금융 상품입니다. 일반 대출. 당신의 신용도, 소득, 담보 가치를 평가. 5년 30년 장기 상환. 연 35% 수준의 금리. 브릿지론.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 6개월이년 초단기 상환. 연 1015% 이상의 고금리. 금융사의 계산법. 대출 심사역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펜디 브랜드의 200억짜리 아파트. 강남 한복판. 분양만 되면 6천억 원 이상 매출이네. 1,800억 정도는 문제없이 회수되겠어. 정상적인 개발 시나리오. 1단계 브릿지론으로 땅 확보 및 인허가 진행 2단계 분양 개시 계약금 유입 총 분양가의 10%. 3단계 중도금 납부 시작 총 분양가의 60% 4단계 유입된 자금으로 브릿지론 이자 상환 5단계 금융사 신뢰 확보. 저금리 PF론으로 전환 6단계 공사 완료 후 잔금 수령 대출 완전 상환. 이것이 2021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교과서였습니다. 금융 쓰나미의 습격. 그런데 2022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시경제의 급변. 글로벌 금리 인상. 미국 연준 패드의 공격적 금리 인상 0.25%, 5.5%. 한국은행도 추종 0.5%, 3.5%. 10년 넘게 이어진 저금리 시대의 종말.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붕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 지급 보증 거부. 증권사들의 연쇄 손실. 부동산 PF 시장 급속 냉각. 돈줄이 끊기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양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유. 시장 분위기 급속 악화. 20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요층의 관망세. 금융사들의 PF 대출 중단으로 건축 인허가도 지연. 악순환의 시작. 분양 불가 계약금 유입 없음. 브릿지론 이자 상환 불가 새로운 PF론 전환 불가 이자 눈덩이 채무불이행. 2024년 7월 시행사는 결국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파산 수순을 밟겠습니다. 공매장의 굴욕 마이너스 4번의 유찰. 채무 불이행이 선언되자 채권단은 부지를 공매에 넘겼습니다. 추락의 기록. 2025년 3월 1차 공매. 최저 입찰가 3,702억 원. 입찰자 0명. 결과 유찰. 2차 공매. 최저 입찰가 3,516억 원 5% 할인. 결과 유찰. 3차 공매. 최저 입찰가 3,330억 원 10% 할인. 결과 유찰. 4차 공매. 최저 입찰가 3,144억 원 15% 할인. 결과 유찰. 총 하락액 558억 원. 강남 한복판. 펜디라는 명품 브랜드가 붙은 프로젝트가 4번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시장의 냉정한 평가. 현장의 목소리. 분양가 200억? 그 돈이면 나인원 한남 살 수 있어요. 왜 미완성 프로젝트를 사야 하죠? 펜디 브랜드 값이 뭐가 있나요? 에르메스도 아니고. 29세대밖에 안 되는데 커뮤니티 시설은 뭐가 있대요? 시장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품을 원하지 않는다. 실패의 해부 마이너스 3가지 치명적 오판. 1. 브랜드 과신 마이너스 펜디는 충분했는가? 명품의 서열. 솔직히 말해봅시다. 펜디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명품은 아닙니다. 패션업계의 암묵적 서열. 1티어 에르메스, 샤넬. 2티어 루이비통, 디올, 구찌. 3티어 펜디, 프라다, 발렌시아가. 200억짜리 집을 살 사람들은
1티어 브랜드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다르다. 가방이나 옷과 달리 집은 평생 자산으로 남는 것,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 이런 맥락에서 펜디의 브랜드 파워는 부족했습니다. 셀럽이 없는 프로젝트. 에테르노 청담의 성공 비결. 아이유 매입 언론 대서특필. 손흥민 매입설 브랜드 가치 급상승. 송중기 거주 소문 동경의 대상. 펜디 아파트. 매입한 유명인 없음. 관심 표명한 재벌 없음. 언론에 회자되는 인물 없음. 결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누군가가 사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꼼수가 낳은 치명적 설계 결함. 왜 29세대였을까? 정답 30세대 미만 분양 가상한제 회피. 당시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 단지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29세대로 설계했죠.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29세대로는 다음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프라이빗 스파 시설, 제대로 된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골프 연습장, 사교 공간, 초보 유층의 실제 니즈. 200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집 자체의 고급스러움 이건 펜디가 제공 가능.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단지 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인프라. 비슷한 계층과의 네트워킹 공간. 자녀 교육 커뮤니티.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 리버파크가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런 토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회피가 상품성 파괴로. 결과적으로 시행사는 규제는 피했지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가치는 제공하지 못함. 법의 허점을 찌르려다 시장의 본질을 놓침. 3. 시대를 읽지 못한 타이밍. 2020년의 계획, 2025년의 현실. 프로젝트 기획 당시 2020만 2021. 부동산 시장 호황 절정. 초저금리 시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 강남 집값 천정부지. 현재 2024만 2025.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기조. 투자 심리 위축. 강남도 하락. 구조적 모순.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적 효과. 건설사 낮은 가격에 팔기 싫음 공급 축소. 시장 신규 공급 감소 기존 아파트 가격만 상승. 결과 기득권 자산가만 이익, 신규 진입자 차단. 사회적 맥락의 변화는 2020년대 중반의 여론이 부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 200억짜리 집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런 분위기에서 펜디 아파트는 시대착오적 과시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초상. 싱크홀보다 집값이 중요한 사회. 2024년 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싱크홀 위험지역 정보 공개 안 한다. 마이너스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집값이 우선순위인 사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왜곡된 자본주의. 펜디 아파트 사태가 드러낸 것. 브랜드만 붙이면 팔린다는 착각과 실제 가치보다 이미지가 우선되는 시장 구조. 소수의 자산 보호가 다수의 기회를 막는 구조입니다. 바벨탑의 붕괴. 포도 바이 펜디 카사. 이 프로젝트는 어쩌면 현대판 바벨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오만함.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 530억 원의 증발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남 불패 신화의 균열. 브랜드 만능주의의 종말. 진짜 가치와 허상의 구분이 시작되는 신호탄.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정부가 당신 집 주변에 싱크홀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2030%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공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펜디 아파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